테슬라가 지금 이제 내보낸 초대장의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율주행을 위한 슈퍼컴퓨팅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 훈련에 대한 이제 성과를 언급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조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실 2019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AI 데이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도조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상업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장이 사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다음의 것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봇 산업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이제 UCLA의 데니스 옹 교수가 사실 이 AI 데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제 상업화를 이제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로봇 택시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이 로봇 택시 산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류나 운송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작년 9월 2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배터리데이. 네. 그때는 좀 소문난 잔치로 끝났던 느낌이 있는데. 끝나고 되게 기대감이 컸는데 네. 뭐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이거 좀 의미 있는 행사로 보시는지.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 S&P 500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어떤 행사를 가지고 여기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약간은 그 테슬라가 제시했던 성장 전략,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럴까라고 보면 포드라든지 GM 같은 기존의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확대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테슬라가 새로운 꿈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테슬라 AI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다들 비슷한 의견이신가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 회사가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이제는 꿈을 가지고 가기에는 연말이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질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 멀티플, PER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AI 로봇 회사로도 생각하기 시작할 거다. 아니 그러면 민 부장님. 네네. 전기차나 좀 제대로 만들고 하지. 뭔 벌써 또 로봇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전기차 많이 잘 다니고 있던데요. 많이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로봇이 뭔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떠한 조작이나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장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레벨은 시장에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4단계 이상이 돼야지만 로봇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서비스로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AI 데이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만약에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좀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로봇 서비스와 로봇 관련된 변신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머스크 CEO가 호언장담하기로는 2020 금년 말이면은 벌써 뭐 이렇게 전혀 운전자가 신경 안 써도 다 갈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했는데 뭐 머스크 특유의 뻥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아까 또 컴퓨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 또 자랑스러운 것도 데니스 홍 박사님 네. 얘기도 언급도 나오고 컴퓨터 이름이 또 도조예요. 네. 이왕 하는 김에 도지로 하지. 안 좋게 보시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주목할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조 컴퓨터 이게 이제 슈퍼 컴퓨터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도조라는 게 일본말로 보니까 도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태권도 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습시키는, 훈련시키는 장소를 우리가 도장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 도조 컴퓨터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도조 많이 씁니다. 네, 이럴 때도 도조, 뭐, 예, 좋을 때도 도조, 미안할 때도 도조.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 도조 컴퓨터가 도지 코인 관련된 이 발굴하는데 네, 이런 그쪽은 발굴이 아니고 채굴. 네, 채굴. 채굴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또 이제 머스크가 진화에 나섰죠. 아, 우리 그런 거 아니다, 못한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에는 이 AI 관련된 슈퍼컴퓨터 도조 관련된 이 기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영상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잘 굴려서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것을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내 관련된 기업으로 엮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2023년부터 로보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합자사인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리프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과 이제 비등한 그런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사업 또 이제 재부각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총 매출에서 로봇 사업이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20%가 될 것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룹사 내에서는 사실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현대위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위아의 기계 사업부는 공작 기계를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로봇 이 두 가지로 이제 사업이 재편성되면서 기업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 유지웅 연구원께서 또 로봇 택시 산업 주목하면서 이제 우리 또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 크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동차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익이 망가졌던 업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 이익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 PER이라고 하는 부분, 주가 수익 배율이 약간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봐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그렇느냐? 이익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 역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하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사 모아가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모르겠지만이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현대차 주가가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있나? 라는 걸 가져가고 있어서 그럴까요? 정 연구원님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하우스뷰 자체는 조금은 신중한 편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연초 내지는 뭐 작년 말부터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높아진 게 뭘 가지고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쏟아질 때 시중의 돈이 공격적으로 풀려나갈 때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익에 대한 기대치, 나아질 거라는 기대치는 올 상반기 것까지 웬만하면 반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은 향후 시장에 향후 기업이익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익에 대한 선행 지표들이 약간은 완화,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도 합시다 우리. 네네. 제가 해드릴까요? 예. 자율주행 핵심은 이제 데이터하고 AI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련돼서 수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이제 기본 스마트폰보다는 차량용 반도체는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늘어나면 이 테슬라는 뭐 반도체 칩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수주를 대신 줘서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이제 수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이 테슬라의 FSD 칩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수주를 받는다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클라우딩 컴퓨터 쪽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센서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자동차에 저렇게 이제 카메라가 많이 달립니다. 네. 예, 카메라를 많이 이제 테슬라는 특히나 카메라를 많이 장착하는 이유가 이 사물 인식하는데 레이더나 라이다를 많이 보통은 이제 활용하는데 이게 비싸죠. 비싸니까 좀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슈퍼컴퓨터, 도조 컴퓨터, 저 영상을 인식을 잘 해야지만 카메라로 가지고도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단기 센싱 시장, 센서 시장은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테슬라가 저 부분을 잘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합시다. 뭐 두 분이 테슬라 주주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900불에 잡았어요. 네. 어떻게 조언하실랍니까? 아유. 뭐 객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존버, 네. 2번 물타기, 물타기. 뭐 3번 조금 올라오면 손실 줄이고 나서 좀 이렇게 털고 나온다. 아니면 4번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딸밖에 없는 아빠는 딸이다, 아들이다. 딸만 둘이라서 네, 아들이 없는데 저는 일단 1번을 선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 별로 안 하시잖아요. AID에서 뭐 있겠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도조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로 학습을 시킨 뭔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똑똑한 로봇가 등장한다든지 뭔가를 보여준다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AI 데이를 보고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AI 학습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선도하는 기업이 된다면 소프트웨어로서 평가를 받으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밸류에이션은 또 쌓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제 딸들한테 1번. 존버와 4번이 되셨는데요? 저는 3번 택하겠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테슬라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아직 100배대입니다. 이 정도로 높은 주식이 새로운 꿈을 저랑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아무래도 퀀트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비싼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우리 퀀트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납득이 안 되면은 맞습니다. 차라리 전기차가 늘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되는 정말 소비재와 맞닿아 있는 것 말고 그 소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것들에 조금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